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사회공헌팀을 맡고 있는 신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피테그라고 하는 고등 전문대학교 프로그램,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프로그램을 막 공부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런 피텍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굉장히 공감했던 동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응원합시다. 청춘이 다시 기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영상 보셨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되게 공감되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나오는데, 상단에 보시다시피 67%가 학업보다 학자금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100명 중에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4명에 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그 교육부 담당자분께도 공유했어요. 이게 피텍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걸까? 창의적 융합인재 하는데 그건 대체 뭘까?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존재하고 현재 교육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인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그런 답들을 요즘 현재 교육에서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디벨롭먼트 가이드라 그래가지고 피텍을 처음에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이게 현재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답을 주지 못했던 것들, 왜 이것을 배우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답을 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소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극찬을 했고, 모든 학생들이 미국에서 이런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27개 학교를 세웠고요. 내년까지 40개 학교, 내후년까지는 100개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립학교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프닝인데요.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래요. 이게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는데, 이 위에 맨 위에 있는 텔레마케터가 왜 없어질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영무원 아시죠? 그 옛날에 표 팔시던 분들 역에서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가셨을까요? 안 보이지 않으세요, 요즘? 요즘에 이제 지하철 표 사려면은 보통 이제 교통카드로 제일 많이 찍으시고요. 그 기계에서 뽑으시잖아요. 자동 판매기로. 그리고 대부분 그 영무원 하셨던 분들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부스 같은 데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 그러니까 역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서비스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이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직업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분명한 자명한 일이고요. 맨 위에 텔레마케터가 없어지리라는 것도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계가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도 왓슨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요구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트랜잭션들의 대부분은 기계가 처리하고 인간들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대로 빠지거나 좀 더 창의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에 맞는 인재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요즘의 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피텍이 생긴 건데요. 요 밑에 보시면 피텍이 2018년까지 이공계 인재가 1,4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공계 쪽의 샐러리, 보수 급여가 훨씬 더 다른 직업 대비 좋을 거다라는 배경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피텍이 뭐냐 하면 커리어와 이공계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9에서 14학년.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가 4년 과정이거든요. 4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합쳐서 총 6년 과정을 묶은 고등 전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공립학교고요. 그리고 미션은 이공계 분야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인재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들자라는 취지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엔트리 레벨 포지션으로 본인이 학생이 원할 경우 4년제 대학교나 하이어 에듀케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IBM이나 다른 이공계 회사들을 취업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사 학위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미국과 한국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본격적으로 한국 유니텍이라고 이름을 적거든요. 그것과 피텍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 미국은 고졸과 대학 중퇴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대요. 그리고 그 문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고졸의 수입은 85%, 대졸에 비해서 85%에 이르고 중간에 이제 탈락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세금을 많이 낭비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졸업률을 높일 경우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증빙으로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10년은 새로운 일의 반이 미들 스킬 잡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미들 스킬 여기 피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미들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 근데 미들 스킬은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까지 필요 없고요. 2년 동안 전문대학교 수준으로 우리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최대한 빨리 가르쳐서 산업계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전공을 불어불문이랑요 정치외교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써먹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뭐 프로젝트 스킬이라든가 뭐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 소프트 스킬은 써먹겠지만 대부분은 불어불문 이런 거 특히 못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역량만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이공계 분야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라는 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요소는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텍을 시작했던 게 뉴욕 교육청, 그리고 뉴욕시, 뉴욕 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 그리고 IBM 이렇게 3자 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확산해 갔었던 건데요. 이 역시나 이렇게 세 가지,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산업계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립학교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예 저소득층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흑인과 히스패닉 쪽, 그러니까 스페인 쪽 계열이 96%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밥을 못 먹던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IBM이 피텍을 진행하는 게 사회공헌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공헌 차원으로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걸 최대한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학 경험인데요.
학생들이요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나는 대학교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자부심과 열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마치고 대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회사를 갈 거야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달리하는 게 굉장히 학생들의 자세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학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리어 준비, 산업계에서 매년 커리큘럼을 같이 업데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역량도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학교들이 그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같이 구성을 하는 게 커리어 준비입니다. 그리고 학생 역량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웨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요. 여기는 학생들이 만약 다 다르잖아요. 성과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평가해서 빨리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은 4, 5년 만에도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7개 학교가 세워졌고요. 내년까지 40개 학교 그리고 글로벌리 100개 학교까지 확산하는 게 내후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는 다음과 같고요. 내년까지 40개 학교가 생길 경우 18,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이런 식으로 맺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교가 뉴욕 시티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그리고 저기 컬리지, IBM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이 8가지 기획 원칙은 요 아래 보시면 사이트 ptech.org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27개 학교를 확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중요한 원칙을 8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비교하자면 산발이 의자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다리 3개가 있는데요. 하나라도 삐끗거리면 의자가 쓰러지잖아요. 그거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긴밀하게 3자가 대학교, 교육청 그리고 기업 이렇게 3자 간의 협업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는지가 성공을 가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비전과 의사결정 공유를 위원회가 2가지가 있대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그리고 실무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조직을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1명 이상씩은 꼭 두어야 한다. 별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가이드에 굉장히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고 집중적인 커리큘럼인데요. 학생별로 아까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3가지 역량을 함양하는데 각 학년별로 어떤 역량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별도로 커리큘럼을 진도를 나가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통합 대학 경험 기회 그리고 대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 직업 경험 기회. 그래서 이 부분 직업 경험 기회는 특히나 이제 산업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을 1대1로 멘토링을 붙여주고 학생들이 와서 인턴십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유급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주면서까지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 보장이 아니라 first in a job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뷰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한국 IBM만 해도 서류 전형이 100대 1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데 그 서류 전형 과정을 그냥 자동으로 통과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인터뷰 기회부터 이제 취업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고 협업하는 교수진 구성인데요. 이분들은 학기 중 매일 45분씩 3회씩 주 3회씩 회의를 매번 하면서 교수진 간에도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고 어떤 걸 업데이트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의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는 항상 가족으로부터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커뮤니티 참여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흑인과 스페인 계열의 학생들이 9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문제아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약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가족과 어우러져서 정말 행복하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가족들이 그냥 단순히 이 학교에 보내주는 것뿐만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에도 관여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는 결단력 있는 자원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학교 내의 커리큘럼이나 시설물 같은 것도 현재 트렌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나노 기술이라든가 로봇 실험실 이런 것들의 기업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피텍 학교 중에 저 브루클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미국 지사에서 태블릿 PC를 500대 이상 기증해가지고 학생들이 전원 태블릿 PC를 이용하면서 수업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받고 있고 기업의 협업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피텍은 IBM이 시작은 했지만 IBM 것만은 아니고요. 100개의 기업들, 100여 개의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도 피텍과 동일한 모델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같이 육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 기회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기획 원칙은 저 보이시는 백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원서로 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그 피텍 스킬 매핑 프로세스 가이드라는 게 또 별도로 있는데요. 3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학문적인 역량. 그래서 고등학교 초반에 1, 2학년 뭐 이럴 때는 학문적인 역량들을 조금 더 빨리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커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업 전문 역량과 기술 역량을 골고루 이렇게 짜가지고 커리큘럼으로 짜서 6년 동안 이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쌓아야 하는 커리큘럼들을 아주 잘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4년 가을에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요. 뭐 전체 67%, 204명의 학생이 최소 1개의 대학 강의를 등록했다 등등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 지역에 아예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변화, 분위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북은 이렇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던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이랑 뭐 대화도 하고 미디어로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 27개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제 글로벌로 확산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외국에서 처음 확산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곳이 호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이기 때문에요. 가장 빠르게 저걸 채택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내년도에 2개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고 그중에 1개 학교가 IBM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유니텍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피텍이랑 좀 비슷한데 그 작년에 기재부에서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빵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도 뒤늦게 본사에서 그 연락을 받고선 알게 됐는데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셨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테니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좀 서둘러 진행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보시면 이제 3개가 연합해가지고 협업해서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동일하고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무상 지원이라는 게 동일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우선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멘토링과 인턴십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요. 아까 배경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텍은 대학교를 중도 탈락, 고등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이 마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과도한 취업 경쟁 고학력자가 너무 많고 대학교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까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00명 중에 4명이 취업할까 말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또 여기서 차이점이지만 공통점이 있는 게 그렇다면 산업계가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과연 많이 나오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취업 경쟁과 고학력이 문제지만 저도 불문과 나왔잖아요. 불어 어디 가서 못 써먹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적절한 역량을 제대로 쌓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한국은 정부 주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전문대학교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문대가 산업계를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교육부한테 지원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시, 뉴욕 주립대, 그리고 IBM,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되게 공고하게 전략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이제 연도가 틀리죠. 미국은 6년, 그리고 한국은 5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공립 전문대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문대 중에 국공립 대학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대 하나, 공립대 7개인데 그나마 국립대, 공립대 이런 데도 굉장히 뭐 지역의 뭐 지방이라든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 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산업체랑 이렇게 컨소시엄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립 전문대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피텍은 일단 IBM이 리딩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스템, 이공계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뭐 의료, 자동차 이런 그 ICT 그 쪽으로 관련된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총 3개 분야로 추진을 한다고 그래요. 기반 기술, 뭐 자동차라든가 정보통신, 유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이렇게 3개 분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피텍은 한 개 학교로 시작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16개 사업단을 그 전문대학교가 꾸려가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전문대학교 사업단당 30명의 학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80명.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전문대학교, 현재 있는 고등학교에 반을 하나 정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문제인데요. 유니텍은 취업 보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청년 실업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랑 노동부랑 컨소시엄 해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취업 보장을 안 하면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보장을 버릴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피텍 같은 경우는 First in Line for Jobs라 해서 일단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IBM에서는 이제 인터뷰 기회 제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텍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그 IBM이 유니텍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뜨거운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불과 어저께도 IBM 본사와 교육부 간에 전화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텍의 밸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마담 뚜로서 본사와 거기 교육부 간에 이렇게 자꾸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보장이에요. 그거를 교육부에서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어저께는 그럼 혹시 마음이 바꾸면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요. 진행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20년에서 30년 뒤에는 아이들의 90%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의 직업을 5개 내지는 6개 보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그 사라지는 직업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금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장 영향을 빨리 미칠 게 의료랑 법률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셨던 의사와 법률가 분들을 기계들이 많이 대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증상을 보아하니 이 사람 병이 뭐고 치료법은 뭘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계가 기존의 이제 병력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런 환자들이랑 카운셀링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률가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판례들을 다 분석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 이 판결은 이렇게 내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기계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은 직업의 형태가 변화될 건데요. 이 5개 내지는 6개의 직업을 보유하는 시대도 점점 되게 빠르게 오고 있는데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업의 여기저기에 속해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소외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100개 중에 100명 중에 4명이 취업한다는 것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존경하는 정지훈 소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사회 기술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지면서 소통자 카운셀링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런 역량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가 이 창의적 융합 인재랑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 4가지 역량,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피텍에서 수업 시간에 장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제를 주면 팀을 이루어서 그걸 풀 때까지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 같이 협업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예를 들면 산업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4가지 업무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드린 미들 스킬과 소프트 스킬 중에 소프트 스킬이 이 4가지 업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피텍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이따 패널 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